지금 한국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 탄핵, 부정선거, 하천대유, 또는 이번에 일어났던 청와대 용산 이전 이런 문제, 그 배후에는 동일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1948년 건국할 때부터 있었던 문제인데요. 여러분 이 기사는 쉽게 찾을 수 있으니까 한번 찾아서 보십시오.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승만 한마디에 내각제 초안이 하루 새 대통령제로, 이런 이제 중앙일보 기사가 있거든요. 의원내각제 초안이 국회에서 그대로 헌법으로 채택된다면 이 헌법 하에서는 어떠한 지위에도 취임하지 않고 민간에 남아 반내각제 국민운동을 하겠다. 이 한마디로 그 당시에 동아일보 편집국장이 이 기초위원을 대표를 맡고 있었는데, 이분이 당황해서, 원래는 30명 전원이 기초위원이 모두 의원 내각제였어요. 근데 그분들이 모두 인천 김성수를 찾아가서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 안 하겠대. 그럼 우리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후퇴를 하게 되는 그런 헌법 제정 과정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승만 한마디가 그때 이승만의 그 뜻이 지금은 더 이상 의미가 없느냐, 이제 이게 가장 큰 이슈입니다. 지금 이승만 대통령이 왜 모든 이 기초위원들이 내각제로 하자고 하는데 왜 대통령제로 바꿨느냐, 이게 권력욕이다, 권력 독점욕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욕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대한민국의 1948년 7월 17일에 제정된 이 헌법은 사실은 대통령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제 일어나고 있는 탄핵이나 이 모든 사태가 사실은 이제 재헌 당시의 갈등과 그대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김무성 씨가 탄핵된 다음 날 인터뷰를 하면서 박 전 대통령 불행은 제왕적 권력 구조 탓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청와대에 가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 아주 쌍수를 들고 환영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김무성 씨가 대통령 집무실을 반드시 옮겨야 한다. 그리고 윤핵관은 인수위 후에 물러나야 한다. 그리고 같은 인터뷰에서 한 말로 기억하는데, 거국 중립 내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 국회의원입니까? 김무성 씨? 아니죠. 그러면 대통령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 도대체 이 사람은 무엇입니까? 지금 윤석열 당선자는 권력이 대통령 당선이 됐는데 극약입니다. 극약. 역대로 모든 대통령 중에 가장 약체 대통령이거든요. 심지어는 국회의원 한 사람보다 권력이 더 없을 정도로, 제가 보기 그렇습니다. 한국은 미국식 대통령제지만 미국식 대통령제랑 좀 다르거든요. 한국 대통령제는 같은 유형의 나라가 하나도 없습니다. 한국 대통령제는 가장 고유한 형태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해 드린 것처럼 재헌을 할 때 의원 내각제 헌법을 만들었는데 대통령제로 살짝 바꾼 것이기 때문에 그 실질은 국회의 권력이 상당히 강하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의회 권력이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입법을 할 수가 없어요. 이번에 좀 보궐선거로 당선돼서 그래도 110석이 아마 안 될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180석, 그러니까 정의당이나 야 다 합하면 180석이 넘는 거의 190석에 가까운 야당을 갖고 있는 초약세 대통령이 된 거죠. 심하게 말하면 권력이 거의 바닥이거든요. 영부인과 둘이 손잡고 들어갈 수 있는 그 정도의 권력도 없다고 저는 보고 있었거든요. 들어가는 순간부터도 덜컹덜컹 할 거다. 말하자면 윤석열 사람 다 나와. 그럼 누가 들어갑니까? 그럼 자기가 뒤에서 계속 배후 권력을 하겠다. 이 사람이 이 얘기를 할 때 이준석이도 내가 뽑았어? 약간 그런 식으로 그드름을 폈거든요. 김무성이 계속 재앙이다 재앙이다 하는 그 재앙의 뜻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대통령이
가령 대통령이 의회와 같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아예 정치를 못하게 돼 있는 게 한국 헌법이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각종 입법을 해도 의회가 이렇게 인준을 해야 되는 과정이 있고, 뭐 내각조차도 총리 같은 경우는 그 의회가, 우리는 국회죠. 국회가 인준을 안 하면 총리를 못 뽑지 않습니까? 심지어 그래서 이번에 그 윤석열 당선인이 총리 안 뽑겠다고 했거든요. 있는 김부겸 계속 하라고 그랬어요. 박근혜 대통령 때는 총리뿐만 아니라 내각도 구성을 못했어요. 청문 보고서 채택을 안 해주면은. 다시 말하면 제왕적이지가 않은 거죠. 그러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 어떻게 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청문 보고서 의회에서 채택 안 해주면 그냥 뽑았죠. 이건 비서실 정치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문재인 정권 때는 내각이 죽고, 내각이 거의 죽었어요. 내각이 착해 보이는 야들야들한 사람들로 거의 이제 채워지기 시작했고, 세종시는 소외되기 시작했고, 청와대 비서실이 비대해지지 않았습니까? 말하자면 전형적인 공산주의식 비서실 정치를 했죠. 이제는 어디까지 손을 대냐면 예산 편성권까지 손을 댑니다. 예산 편성권. 정부가 편성하고 국회가 의결하는데, 이제는 국회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나오냐면은 보십시오. 57조를 수정하겠다. 57조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국회는 정부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걸 하겠다고 나오는 거죠. 이걸 하겠다고 나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정부의 증액과 비목 신설 동의권을 폐지하겠다. 예산 법률주의를 도입하겠다. 국회가 이젠 정부 예산 편성권까지도 이제 먹겠다라는 거죠. 대통령을 완전히 허수아비를 만들겠다. 이 선언을 했거든요. 이 상황에서도 김무성 씨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정병국과 뭐 탄핵 주범들이죠. 제왕적 대통령제 바꿔야 의원 내각제 적절. 제왕적 대통령제는 이미 죽었습니다. 제왕적 대통령, 비서실 운영 정도죠. 근데 이번에는 윤석열 같은 경우는 민정비서도 못 뽑게 되지 않았습니까? 제왕적 대통령제가 이미 없어요. 근데 한국 제왕적 대통령제가 아닌 가장 큰 이유는 탄핵제도 때문이죠. 탄핵제도. 강력한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아낼 수는 없죠. 의원 내각제는 이 귀족 셀럽들이 하고 싶어하는 이유가 권력을 유지하기가 너무 쉽기 때문이거든요. 한번 국회를 장악하면은 계속해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권력으로 뭐 언론도 장악하고 다 하니까 또 뽑힐 수 있고 또 뽑힐 수 있고. 내각제의 장점은 쭉 계속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메르켈도 길게 했던 것처럼 뭐 20년씩도 할 수 있으니까. 그건 일본도 그렇죠. 의원 내각제가 꾸민 이유가 검증을 세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검증을 세게 하지 않고 그 다음에 길게 할 수 있는 거. 이게 권력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이거 싫어하죠. 근데 사람들이 막 물어보거든요. 근데 좌파들은 왜 또 의원 내각제 안 하려고 하느냐. 좌파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식의 그 자유민주주의식 운영 자체를 기본적으로 경멸합니다. 비서실 정치를 원하죠. 쫙 계획해서 하는 거. 지금 중국처럼 북한처럼. 그리고 지금 문재인 청와대가 했던 게 일종의 비서실 정치 아닙니까? 사실 노무현 때도 그랬었어요. 그래도 의원 내각제는 자유민주주의예요. 대통령제. 자유민주주의 체제 내에 있는 의원 내각제와 대통령제 중에서 좀 싸움이 있는 거죠. 사실 러시아도 그 공산주의의 흔적 때문에 지금 푸틴이 말이 대통령이지 거의 뭐 진정한 의미의 제왕적 대통령 아닙니까? 말만 이원 집정부제지 사실은 제왕적 대통령은 러시아 하나밖에 없죠. 저희 같은 대한민국 건국 세력들은 이승만 대통령이 왜 내각제 하면은 반 내각제 국민운동 하겠다. 나 운동권 할 거야. 이렇게 했는지 그 뜻을 이해하는 거죠. 그건 뭐냐면 대한민국은 평화시가 아니다. 건국이 완성되지 않았다. 우리는 지금 평화롭게 의회에서 영국처럼 마주보고 이렇게 말싸움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그렇게 의회에서 하고 있으면 바깥에서 치고 들어온다. 테러리스트보다 더 무서운 빨갱이들 치고 들어온다. 말하자면 우리한테는 다른 위협이 있다. 종류가 다른 종류의 야만적인 위협이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신 거죠. 그럼 질문이 이겁니다.
김무성 씨가 지금 계속해서 의원 내각제 하자고 하는데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이 말했던 그 위협, 내 의회 내에서 좌와 우가 다정하게 토리와 희극가, 보수와 노동이 이렇게 즐겁게 대하면서 재미있는 정치. 영국 의회를 보면 가끔 코미디 프로 같잖아요. 자기들끼리도 막 그렇게 안 웃는 것처럼 막 웃고 야유하고 재밌잖아요. 그렇게 행복한 의원 내각제가 안 된다라는 것을 알았죠. 그러면 여러분 여쭤볼게요. 그럼 지금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은 지금 이제 한 70년 지났으니까 이제쯤은 괜찮지 뭐. 지금은 평화롭잖아. 지금 의원 내각제 하자고. 지금 국민의힘 당론이 이거거든요. 우리 그런 시대입니까? 아니면은 아직도 이협이 존재합니까? 사실 지금 한국을 좀먹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국회 선진화법입니다. 대통령제를 다시 강하게 하려면 국회 선진화법 없애야 됩니다. 국회 선진화법 없애고 부정선거 수사하면 윤석열 대통령 성공할 수 있어요. 국회 선진화법 계속 있고 윤석열 부정선거 수사 안 하면 그냥 쭉 허수아비로 있다가 나가는 겁니다. 윤석열이 김무성을 이길 수 있을까요? 김무성 권력의 실체를 여러분 알고 계세요? 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몰라요. 유추할 뿐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1997년에 김무성과 똑같은 말을 하는 셀럽들을 많이 만났거든요. 책임 총리제. 책임 총리제를 주장하는 셀럽들을 만났어요. 그 셀럽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의원 내각제, 책임 총리제가 선진국이다. 선진국형 정치다. 그때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공산주의 위협이 있다는 생각을 심각하게 안 했어요. 이미 냉전이 끝나지 않았느냐. 좋습니다. 냉전이 끝났습니까, 여러분? 아, 냉전이 끝났는데 어떻게 북한이 저러고 있죠? 유승민 씨가 지난번에 자기가 원내대표를 물러날 때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서 오해를 못 푼 것이 안타깝다라고 했는데 이 유승민하고 이 김무성 이 두 사람은 지금 국민의힘 막후 배후 세력이죠. 근데 이 두 사람은 일치하지는 않아요. 유승민은 청년과 전향주사파를 끌고 들어와서 같이 움직이고 있고 이준석이 이 두 사람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김무성은 또 소위 말하는 딥 스테이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997년에 만났던 그 분들 쭉 이어지는 뭐 깊이 이어져 있는 그 세력들 같이 있는 거죠. 이 극약의 당선자가 앞으로 어떻게 전국을 풀어나갈까. 일단 청와대 들어가서 기강을 잡고 본격적으로 수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악은 김무성 내각제 세력에 끌려다니면서 개헌을 받아서 부정선거 덮어주는 대신에 이원 집정부제 받아서 윤석열은 껍데기 대통령 되고 그 안이 저희 입장에서는 참 비극이죠. 어떤 나라든 권력 구조는 건국할 때 결정하고 잘 안 바꿉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70년 내내 위협받고 있어요. 이 가짜 귀족 세력에 의해서. 너무 슬픕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나라입니다. 위대한 국민들의 나라입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투표권 하나씩밖에 없는 저희가 눈물로 만들어가는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 아직도 표류하고 있습니다.